흰색 승용차가 편도 4차선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왼쪽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도로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옆으로 넘어진 채 소형 SUV 차량 전체가 구멍 속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으로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들어가 있었고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지붕밖에 보이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 났구나.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 A 씨는 머리를 다쳤고 70대 부인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이 빠진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30분 만에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구멍에서 빼냈습니다. 사고가 나기 10분 전 촬영된 영상에선 사고 지점을 지나는 차들이 도로 표면이 일부 내려앉은 듯 잇따라 크게 덜컹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아래에서 서서히 땅꺼짐이 진행되다 표면에 크게 구멍이 나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변 빗물 펌프장에서 지하에 관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사고 지점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노후 상수도관에서 물이 샜거나 빗물로 흙이 쓸려 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사고 난 도로에 대해 땅속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기 점검을 벌였는데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어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연희동 성산로 부근에서 오늘 오전 도로 침하가 또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는 오늘 오전 8시 40분 성산로를 순찰하던 중 도로 침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로 침하가 발견된 곳은 연세대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로 어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는 현재 조금 침하한 부분을 발견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네, 서울 도심 한복판 도로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서 차량 한 대가 통째로 빠지면서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도로 인근에선 오늘 아침에 추가적인 도로 침하가 또 발생해서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대형 땅꺼짐, 원인이 뭔지, 이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수건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거기 가셨다고요? 네네, 갔다 왔습니다. 예, 그 현장이 어떻던가요? 어저께는 동공이 크게 돼가지고 싱콜이 난 거고요. 네. 오늘은 집안이 약간 꺼져가지고 균열이 아파서 도로에 균열이 난 거 상황이었어요. 아직 이제 뭐 싱크홀이 또 생겼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싱콜은 크게 되면은 싱콜이 생기는 거고요. 네. 조그맣게 되면은 심화가 생기는 거. 하나 전부 다 뭐 그런 양상입니다. 집안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현장이 뭐 저도 잘 다니는 곳이고 평상시 차가 굉장히 많지 네, 네. 않습니까? 이 혹시 근처에서 또 다른 땅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거기는 지하에 지금 터널 공사가 있는데요. 네. 공사 같은 도로를 따라서 지금 라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뭐 생길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사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공사가 연결된 개연성을 배제할 수 네네.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땅꺼짐이 생겼다고 해서 뭐 모든 도로를 다 통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도 근처 도로들의 일부 통행은 가능하죠. 네네. 그래도 괜찮은가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요. 네. 현실적으로 전부 다 차단하고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거기 오늘 가보니까 어저께 싱크홀 난 데가 임시 이게 처방을 해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임시 처방이거든요. 그리고 네. 나중에 또 좀 정밀 조사를 한번 하겠죠. 근데 임시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량 때문에요. 네. 제 차가 만약에 저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가 꺼져서 저렇게 들어가 버린다면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리고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인데 저런 땅꺼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보통 우리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주요. 네. 토목공사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뭐 10중 8구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하수도 노후관로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흙이 뜯겨 내려가지고 싱크홀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서 터파기 공사, 아파트 같은 거 뭐 지하층 터파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게 터파지 하면 땅이 밀려가지고 싱크홀 날 수도 있고. 네.
뭐 이번에 개연성은 있지만은 하부에 또 터널 공사하다 보면은 그쪽은 또 상부가 이렇게 좀 싱크홀 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 토목 공사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대도시에서는. 네, 요 근래 또 비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폭우하고도 연관성이 있나요? 네, 일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폭우 자체보다는 토목 공사하고 연결해서 그게 가중하는 거지. 네. 그 근본 원인은 토목 공사가 그 지질에 맞는 토목 공사를 제대로 그 보강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뭐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는 나중에 그 촉진시키는 요인입니다. 네, 어제 발생한 연희동 땅꺼짐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을 얘기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가요? 그 배수 펌프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비를 뽑아가지고 아마 배를 가져가서 물을 펌핑하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침수가 많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거 물을 가지고 오는 그 터널 공사를 했는데요. 네. 지표면에서 한 마이너스 12m 정도의 그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쉴드 터널 공법이라고 쓰는데요. 네. 쉴드는 그 지역이 지방이 좀 취약해요. 그 하나는 산도 좀 있지만 여기는 또 좀 흙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이 겹치는 약간 좀 복잡한 지질이거든요. 네. 거기서 터널을 쉴드 터널 해가지고 터널을 콘크리트에 막으면서 가는데 앞에서는 터널이 기계가 이렇게 굴착하면서 갔는데 네. 그 기계가 한 2년 전에 그게 기계가 멈췄다 그럽니다. 그 부근에서. 예. 그러니까 근데 멈췄다는 기계 고장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추정컨대 네. 공사하다가 차수 공사를 하는데 차수 공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질이 복잡하니까 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서 흙이 쏠려 들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 터널이 아마 기계가 막힌 것 같아요. 흙으로 그냥 그게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흙들이 어디서 왔냐면 그 터널 윗부분에 흙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마이너스 12m에서. 예. 근데 그러다가 2년 전에 근데 지금은 중단됐는데 그 터널이 무너지면 위가 잠깐만 올라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터널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동공이 올라가요. 예, 예. 그러다가 요번에 이게 동공에서 그냥 위가 꺼지는 겁니다. 그 자리가 홀이. 비어버리면서 네, 비인 게 밑에가 비인 게 잠깐만 위로 올라옵니다. 왜냐면 밑에 위에가 천장이 그렇죠. 흙이니까 약하니까 예. 주저앉으면서 잠깐만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번에 발생하지 않았냐고 뭐 추정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뭐 확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추정일 뿐이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 어제 연희동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럼 이 전조로 보이는 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심의 찍은 영상과 함께 당시 상황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10시쯤에 지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집 애기 120일 된 아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쾅 이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뭐 싱크홀까지 의심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차 이렇게 타고 가다가 반대편을 보는데 차가 날아다니듯이 튀어오르더라고요. 점프를 막 하길래 이상해가지고 이거 그 아까 지나갈 때도 약간 패여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더 심해진 거일 수도 있어서 우리 구청의 부서에 이거 점검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려고 찍었죠. 네, 뭐 주이삭 서대문 구의회 의원이 찍은 화면인데 네. 이 교수님처럼 토목공학 교수도 아니고 비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상함을 느껴서 이 화면까지 찍었다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후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그때 즉각적으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졌었더라면 네네. 이 인명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네. 거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저게 주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가십 형태로 넘어가는데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싱크홀도. 네. 근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13분 전에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걸 놓친 거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저때 사진 찍어서 하지 말고 직접 차단할 수 있게끔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저분은 그래도 의식이라도 있었으니까 하셨죠. 아마 주 의원이시니까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문제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빠져 있습니다. 밑에 어. 하부 조직으로. 그러니까 전화하더라도 구청이나 뭐 119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거든요. 네. 주민들이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네. 밑에 공무원들이 그냥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공무원들이 사실 서대문구청도 그렇고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재난과예요. 그렇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산사태, 뭐 싱크홀 모든 걸 화재를 다 합니까?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으로는 그분들이 책임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매번 사후 작방문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참여하게끔 법과 제도로서 돼야 되고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시해도 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법제상으로는 만약에 제가 가다가 저런 걸 발견했다 할지라도 네. 제가 마음대로 개인의 자격으로 교통을 통제할 방법은 못합니다.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자격이 안 되고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네. 일본 같은 데가 지진이 많이 나니까 거기서는 재난 예방 같은 거를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 재난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를 너무 믿지 말고 네. 정부도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들은 또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이번에도 아마 주민들은 그 지역이 아마 연인동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터널 공사가 10m 있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그렇죠. 좀 공개를 하고 네. 주민들하고 좀 주민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정부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이거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네네. 올해 5월 달에도 했다는데 이 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그걸 GPR이라고 공사 그러는데요. 예.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검사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건 MRI도 받지 않습니까? 예. 엑스레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안 보이니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GPR 공사라는 게 차가 가면서 레이저를 끌고 이렇게 저 레이저 장비를 끌고 도로를 가는데 네. 지표면에서 한 4, 5m 정도까지만 볼 수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4, 5m도 어떻게 되냐면 동공하고 흙하고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돼야지 보는데 네. 우리가 무가 이렇게 되면 풍선처럼 금방 주저앉지 않습니까? 무가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그렇죠. 흙이 푸석푸석해졌을 때는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흙이 있는 거니까요. 네, 흙이 약한 거하고 이게 구별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약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GPR 같은 것들은 사전에 사후에 지금 관리인데 그러지 말고 땅 속에 있는 공사가 제대로 공사하도록 네. 어떤 그 책임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 책임지도록 하면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그걸 뭐 엑스레이 가지고 찍고 하면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막겠다는 거는 그건 난센스입니다. 자, 검사 자체가 상당히 좀 취약점이 있군요.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장비가. 자, 서울시 조사 결과 공동 구간이 559개가 그런 데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자, 그렇다면 서울시 내에서 똑같은 이 비슷한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또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동공이 있다고 항상 위험한 건 아니고요. 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게 원인이 동공은 여기가 똑같은 취약 지질에 네. 똑같은 터널 공법을 하다가 동공세기 저우가 10년 전에 2014년도에 석천동 지하차도에서도 8m짜리 길이하고 네. 4m짜리가 동공이 크게 발생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법 똑같고 터널 똑같고요. 우리 10년 전에 이미 우리가 발생했죠. 이번에 말씀드리면요. 저기 동공인데요. 네. 동공이 생기는 원리가요. 저기 보시면은 동공이 깊은 데서 규모가 크면은 위에가 싱크홀이 생기고요. 네. 동공이 있더라도 조그마하면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또 중간에 보면 동공 위치가 지표면에 가까이 와야 되고 올라와야 위험한 네. 거고요. 땅 밑에 있으면 동공이 위에 상부에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오른쪽 보면요. 상부의 지반 상태가 딱딱하게 되면 아무리 좋더라도 안반이 있으면 싱크홀이 안 생기고요. 네. 같은 동공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흙이 있으면 이게 싱크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슬 흙이 흘러내리면서. 네네 예. 땅이 위험한 거예요. 그 위치 그리고 크기 상태에 따라서 하부가 공동에 따라서 꼭 싱크홀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지난 2014년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이 잠실의 땅꺼짐 현상, 네네. 이것은 조사 결과 근처에 이 지하철 공사가 원인으로 결론이 났었죠. 네네. 근데 그때하고 그 지질하고 토목 공사 기법하고 똑같거든요, 이거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왜 동공인데 안 문화냐면 지하 차도가 밑에가 기초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천장에 있는 거거든요. 네. 동공이 있더라도 그건 안 무너집니다. 단단하게 받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스팔트가 있으니까 못 견디고 그냥 무너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